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0월 2일 일요일 오후 9시입니다. 9월이 끝났어요. 9월이 끝났고 9월 달에 우리들이 고려했던, 그죠?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랑 거의 일치해서 움직였어요. 일치해서. 예. 그래서 분기봉의 상단선 330대, 하단선 280, 양쪽 다 찍었죠. 예, 그리고 종가는 281.36이니까 뭐 만족하는 거죠. 이 정도의 수치면 부족함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른님 반갑습니다. 가끔 전에는 이제 그 하방충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게 진짜 방송을 보는 게 도움이 되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와, 맨날 거래할 가치가 없대. 그죠? 저 이게 방송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이건 거래할 가치가 없고, 거래할 만한 가치가 없고, 거래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가 대부분의 시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야, 그럼 도대체 언제 거래하라는 거야? 라는 이제 의구심을 지닐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방송은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은 유형의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고, 그런 식의 트레이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유형의 방송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거래를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재미없고 백해무익한 방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길게 보시는 분들, 이제 주봉 단위나 월봉 단위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나름 볼만한 방송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송이길 바라는 거죠. 예, 꽃보모아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 200 지수로 280을 붕괴하면 혹시 이제 거래하신 분들 중에 본인의 이제 거래 내역을 오픈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오픈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몇몇 분이 실제로 본인이 거래하신 내역을 이제 오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샘플로 지금 올려주신 거 몇 개만 오픈을 해드릴게요. 지금 예전에 제가 동영상 올릴 때 뒤에 막 광고 붙여놓고 누구님은 얼마 버셨습니다 막 그렇게 올려드렸잖아요. 그런 정보는 제공자가 사기치지 않는 한, 그죠? 제공자가 뭐 영어를 하나 더 붙인다든가 뭐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제공자가 주신 그대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별도로 가공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분들이 제공해 주신 매매 일지 그대로 가공을 해서 광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띵글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URL 주소는 프로그.co.kr이에요. 프로그.co.kr. 그래서 프로그.co.kr에 가면 이제 그 앱 링크, 목동소녀님 반갑습니다. 앱 링크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고 싶으시면 이렇게 보시고 앱이 어떤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지 참고하세요. 에베네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설명이 있습니다. 뭐 사용자가 직접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뭐 이런 특징도 있고요. 이제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동해 보면서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차트다. 사실 이런 차트는 없어요. 이런 유형의 차트는
우리나라에도 존재하지 않고 제가 아는 한 전 세계에도 이런 식의 차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나 금융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쩌면 최초로 이걸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특히 이제 국내는 제가 최초예요. 왜냐? 제가 특허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분야에 대해서 이 기능에 대한 특허를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가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제가 최초인 것 같고 해외는 모르죠. 혹시 뭐 짐바브웨나 그 푸에르토리코 이런 나라에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이제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자, 보시면 이제 PC 버전은 스톡이 있고 퓨처가 있고 코인이 있습니다. 이게 다 PC 버전 프로그램인데, 예, 푸양님 반갑습니다. 예. 이게 이제 주식 거래용이고 퓨처는 옵션, 네, 옵션 거래용이에요. 선물이 아닙니다. 예, 옵션 거래용이에요. 스톡 안에 선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옵션만 들어있고, 코인은 네, 가상화폐 거래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에요. 요거는 업비트 시세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더라? 업비트 말고 또 있잖아요. 빗썸. 예, 빗썸은 빗썸 데이터는 지원이 안 돼요. 빗썸은 API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이제 매뉴얼이 있습니다. 각각 기능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예, 홈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를 찾아보시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앱스토어, 애플 얘기하시는 거죠? 애플은 API가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지원 안 해줘요. 아이폰용은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예,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유안타 증권의 증권 API는 예, iOS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폰용을 개발을 해도 시세가 연동이 안 돼요. 그래서 개발은 불가합니다. 예, 그냥 안드로이드만 지원을 해요. 자, 예. 그리고 이제 PC 버전은 체험 신청을 하면 한 달 동안 써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 이거 구매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하시면 한 달 동안 제가 그 기간 제한을 둬서 배포를 해드리니까 그냥 써보세요. 써보시고 이거 아니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하시면 되고, 써봤는데 이거 재밌네 그러면 예,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회사명이 프로그잖아요. 카페명도 프로그예요. 예, 똑같이 프로그입니다. 예. 가시면 이제 회원 매매일지가 있어요. 회원 매매일지 이제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홀딩만 해온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뭐 거래를 하신 분들이 거의 없이 지금까지 계속 홀딩을 해왔기 때문에 원래 매매일지가 없어요. 더군다나 저는 아직 팔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를 해야 매매일지를 올릴 텐데 아직 매도를 안 해서 지금 원래 매매일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고버스를 팔게 되면 그때는 제가 매매일지를 같이 올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보유하시거나 매각하신 분들, 매도하신 분들이 올려놓은 매매일지니까 한번 참고 삼아 보세요. 깔끔히 80님이 올린 매매일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이분이 거래한 거예요. 보이시죠? 이분은 얼마야 이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그러니까 27억 원어치 사가지고 32억에 판 거죠. 이분 이 방송 보면서 27억 원어치 산 거예요. 어쨌든 분할해서 샀든 한 방에 사셨든 지금까지 27억 원을 사서 32억에 팔아서
수수료하고 세금만 890만 원 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수익이시래요. 5억은 안 되고 4억 9천 그렇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거래한 내역까지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이분이 뭘 사신 걸까? 요거 뭐지? 이거 삭스 같은데요? 오, 이게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무슨 상품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삭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지금 지금 방송 보시고 이렇게 거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야 이거 이 방송 들어서 어디다 써먹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써먹는 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 분은 아몬드라는 아이디예요. 아몬드라는 아이디. 이분 몇 메일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도 지금 인버스 단가가 1904원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1904원인데 1870원이에요. 현재가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 초기에 매수했던 가격이 이 정도 가격대인 거예요. 2,000원대. 2,000원 언더나 2,000원 금방. 거기서 매수를 해서 그냥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보유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왜 매매에 대한 정보가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전에 매수하셨던 분은 그냥 들고 가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계속 지금까지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03%예요. 그죠? 수익률이 103%예요. 103%. 이게 곧버스라는 건 아시죠? 이게 ETF로 100%를 넘는다는 거는 코미디인 거예요. 코미디. 종목으로 100% 넘는 건 가능한데 ETF로 그것도 곧버스로 100%를 넘는 동안 보유를 했다라는 거는 진짜 이게 재밌는 거죠. 근데 이분도 지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이게 다른 계좌예요? 이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억 1,900만 원 있고 3,300만 원 있잖아요. 요거만 하도 한 1억 5천인데 요거 말고 요 밑에 수익이 또 있어요. 여기 3,300만 원짜리. 그러면 대충 이분도 한 2억 언더의 지금 수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방송 보십니다. 이런 분들이 방송 보시고 거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가끔 오셔가지고 이 방송 들을 게 없어. 이 방송 도대체 들어서 어디다 써? 왜 매매 타점이 없지? 막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텀이 굉장히 길어요. 자, 그 밑에 퇴사님이 있어요. 퇴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여기는 다 지웠어요. 까맣게 지웠고 여기 자기 번 거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분은 거래를 굉장히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단가가 그쵸? 2,915에서 2,964라는 거는 그렇다는 거죠. 지금 수량이 100만 주예요. 100만 주. 그죠? 거래가 100만 주 단위야. 그러니까 이건 몇 번 했다는 얘기죠. 지금 생각해보세요. 3,000원에 10만 주면 3억인가요? 네, 3억이에요. 10만 주면 3억이면 이거 30억이잖아요. 100만 주면 30억이라고. 이게 여기만 33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회전을 해서 거래를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이분도 지금 1억 2,700이에요. 그 다음에 선샘님. 이분도 지금 단가가 2,305원.
예, 2,305원이세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66%예요. 타이거는 52%. 그래서 지금도 이분도 이제 7,500만 원인데 62% 정도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제가 가끔 매매 일지를 받아요. 보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송하는 거 말고 저희가 운영하는 채팅방이 있기 때문에 그 방에서 막 얘기하다가 자기 이제 수익 나서 기분 좋으시다고, 본인이 기분 좋으시다고 저한테 매매 일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진짜 이렇게 돈 벌었어. 기분 좋아.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 정도 금액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요. 이 정도 금액 이상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신 거 있잖아요. 보신 거보다 더 높은 금액도 있어요. 그러니까 4억 9,900보다 더 버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이용해서 이렇게 단타를 치시는 분은 나름대로 단타를 하시고, 예,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길게. 왜냐면 제가 작년 8월에 사보시라 그랬어요. 작년 8월쯤에 곧버스 사보라고. 사기 싫으면 팔지 말라고. 예, 두 가지만 요구를 한 거예요. 분들한테. 사든가 아니면 팔지 말든가. 그러니까 산다라는 얘기는 1,900원대에서 사보십사 한 거고, 팔지 말라고 한 거는 2,000원대든 2,100원대든 1,800원대든 그냥 들고 버텨보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별도의 채팅방을 만들어서 계속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왜 떨어지지 않을 구조인지, 그리고 이걸 왜 들고 가야 되는지를 거의 1년 내내 설명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보시고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안 팔고 버틴 거죠. 그럴싸해. 들어보니까 뭔가 이게 야매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니까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버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이제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금이 크신 분은 원금만큼 수익이 나니까 지금 수익이 거의 뭐 억대가 넘어가는 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나름 높은 수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오래 보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단기로 치고 빠지고 이랬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 거래하고 그 이후에 거래를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든.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그냥 계속 들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사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거래를 하면 정말 피해를 입는 건가? 이게 도움이 진짜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도움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본인의 자료를 오픈해 주신 거죠. 잘 이용하시는 분은 잘 이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보가 없으면 방송을 해도 저 방송 들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셔도 제가 어떻게 반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송을 들어서 듣고 잘 활용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점만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금 이 방에요. 이 채팅방,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있어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이 방송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이세요. 자, 댓글에 이상한 거 달지 마세요. 응? 댓글에 이상한 거 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야, 이 방송 들을 가치도 없다. 나는 이 방송 안 들을래. 그러면 구독 끊으시고 더 좋은 방송들 있잖아요. 더 좋은 방송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 방송 쓰레기다. 이 방송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잘 듣고 계신 분들 있는데 굳이 안 들으실 거면서 나쁜 얘기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좋은 방송을 하거나 유익한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제가 아는 것만 공유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식 범위 안에서 그냥 공유를 하는 거지, 제가 저를 따라오면 무조건 수익이 나고 저를 믿으면 되고 그런 거 일절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투자자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요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알아서 잘 판단하시라고 얘기했을 뿐 제가 투자에 관여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없는 사실을 지어내시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돈 버신 분 있어요. 돈 버신 분 있고 저도 손실 없어요. 저도 다 수익입니다. 제 계좌도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안티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나중에 잘 안 되면 욕을 하시더라도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됐죠? 자, 먼저 코스피 200을 보겠습니다. 자, 소프트 서머님 반갑습니다. 악의 제3자님도 반갑고 누구미담님도 반갑습니다. 글쎄요. 이 바닥에서 정직하기 힘들죠. 이 바닥에서 정직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모른다라는 걸 노출시키는 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그죠? 자, 저같이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을 하면 방송을 듣는 분보다 방송을 하는 제가 수준이 낮다라는 걸, 여기서 낮다라는 거는 언더라는 뜻이에요. 언더. 노출하는 게 굉장한 부담이에요. 실제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저보다 수준 높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보다 제가 더 있어 보이려면 이제 그 안에 약간의 뻥튀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나중에 다 문제가 돼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남보다 뛰어나다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 문구, 그죠? 주장,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대신 매력이 떨어지죠. 그죠?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확신을 줘야 매매를 하는데 확신을 안 줘. 확신을 줘야죠. 이거 쓸어 담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쓸어 담아 이런 표현을 사용해야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확 끌리는데, 그런 얘기는 죽어도 안 하니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사야 되라는 건가 팔아야 되라는 건가,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방송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에는 상방 포지션인 분도 있고 하방 포지션인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입장을 제가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분은 이미 상방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제가 손절하시고 하방 보세요라고 하면 그러다 위로 가면 원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에 맞게, 하방은 하방에 맞게, 그리고 상방을 보시는 분이 고려해야 될 거, 하방을 보시는 분이 고려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코스피 200부터 진행을 할게요. 여기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20분 지났죠?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하고 좀 나눠서 해야 되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락봉이 있어요. 하락봉. 계속 반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음봉이 뜨면 고가가 낮아지고 저가가 낮아지면 요 안에 그릴 수 있는 봉이 하락봉이죠. 그러니까 고가가 낮아지고 저가가 낮아지는 봉은 기본적으로 하락하기 위해 만든 봉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렇게. 그러면 하락봉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저가를 깨야 되니까 하단선이 밑으로 가고, 또는 하단선이 위로 가더라도 저가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고가를 낮추고 싶으면 상단선을 밑으로 끌어내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상단선을 밑으로 끌어내렸고 하단선도 밑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는 하락봉에 들어갈 자리예요.
이해되셨죠? 하락봉이 들어갈 자리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달도 하락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양봉이냐 음봉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하락봉을 그릴 생각이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됐죠? 자, 만약에 고가를 낮추면 고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고 저가를 낮추면 저가 투자 심도도 내려가고 종가를 낮추면 종가 투자 심도도 내려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요렇게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으로 턴하는 거죠. 그래서 고가와 저가가 낮아지면 지금까지 투자 심리도가 상승했던 건 싹 다 거짓말이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10월이 새로운 바닥이 돼요. 10월이 새로운 바닥. 기존의 바닥은 무시하고 10월 달이 새로운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월 달에 양봉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영구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영구간 많잖아요. 자, 10월 달에 양봉이 나는 건 11월, 12월은 올라가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10월 달에 양봉이 난다라는 거는 11월, 12월에는 좀 올라가 볼 생각이 있다 이런 뜻이고 10월 달에도 음봉을 그렸다. 그러면 그냥 연말까지 계속 작살 내겠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지금 흐름은 하락에 유리하게 차트를 그려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락에 유리하게 차트를 그려놨고, 예. 그런데 10월 달에 양봉을 그리면 11월 달에는 상승을 좀 해보겠다. 이런 뜻이고, 10월 달에도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 그러면 11월 달도 재미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 다만, 이게 내려가기 유리하게 그렸다고 해서 쓸어담아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용어는 안 씁니다. 예? 나중에 쓸어 담았는데 빠지면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밖에 못해요. 근데 죄송하면 뭐예요? 이미 손실은 입은 상태인데. 자, 여기가 상단선이죠? 여기가 상단선인데 잠깐 지금 야간 선물은 280.55에 끝났어요. 280.55라 0.9포인트 정도 내렸거든요. 0.9포인트가 내렸으니까 귀찮으니까 제가 2포를 뺄게요. 2포를 빼겠습니다. 2포를 빼려면 자, 이제 툴 사용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여기 예측으로 탭 옮기고요. 예, 여기 이거 풀어요. 동시효과를 풀으시면 예, 여기 자 79.36이 되겠죠. 이렇게 탭을 풀으시면 정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캡처 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분석 방법을 조금 아셔야 이 방송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거 분석 방법 모르시면 하나도 재미없어요. 자, 이게 상단선이죠? 여기가 매도가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근데 방향이 아래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가 목표가예요. 하단 목표가. 단, 매수가는 아닙니다. 매수가가 되려면 상방을 봐야 돼요. 근데 하방을 본다라는 건 매수가는 아니고 내려갈 수 있는 폭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내려가도 돼요. 그리고 자, 여기가 볼린저 밴드 20인데 시가가 볼린저 밴드 20이랑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격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격성의 문제는 없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볼밴 20이죠. 마이너스고 여기는 이격 볼밴 마이너스인데 자, 이격 볼밴 20 마이너스가 볼밴 20 마이너스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가 최대치예요. 보통 얘를 최대치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진짜 크게 오면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죠. 그 다음에 여기가 예, 위에 목표가. 자, 위로 가면 1번, 아래로 가도 1번, 최대는 2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음 달에 예상되는 변동폭입니다. 그 수치를 불러드릴게요. 자, 위로 가면 294.88. 그럼 295. 예? 위로 가면 295예요. 위로 가면 295. 그죠? 아래로 가면 여기 어디 갔지? 마우스가 여기요. 255.5. 예, 255.5. 예, 그 다음에 최대로 빠지면 여기에요. 239.6이니까 240. 예. 그러니까 다음 달에 만약에 이 포가 빠진 상태로 시작하면 295에서 255가 기본 박스예요. 예? 295에서 255가 기본 박스고, 이제 뭔가 악재가 겁나 큰 게 떴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너무 커. 미국의 무슨 은행이 망하거나, 그죠? 아니면 뭐 영국의 연기금이 디폴트 선언하거나 뭔가 있어. 그러면 이제 240까지도 보는 거죠. 본인이 이제 매도자면 295 정도를 노려야 돼요. 본인이 만약에 매도자라고 생각하신다면 295 위를 노리셔야 돼요. 본인이 매수자라면 월봉은 사용할 수 없어요. 예, 월봉은 사용 불가. 주봉에서 하단선이 생기면 주봉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건 매수하라고 만들어진 봉이 아니기 때문에 예, 월봉은 사용 불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월봉은 설명 끝났어요. 자, 주봉. 요걸 풀면 돼요. 요 동시효과 요거 체크 딱 푸시면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격이 벌어지죠? 여기. 이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281.77. 예. 개파락이 나와도 종가까지는 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개파락이 나와도 종가까지는 감아야 내릴 수 있다는 얘기고, 상단선의 위치는 이건 약한 거예요. 약한 거는 284.15고 강한 게 여기 있어요. 여기 290.27.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매도 전략을 가져간다 그러면 최대한 290 정도는 보셔야 돼요. 290에 가깝게 감아 올려야 어쨌든 매도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 자, 그럼 290대를 공략할 거냐, 월봉에서 295대를 공략할 거냐, 그럼 본인이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죠. 본인이 약간 공격적이면 290대를 공략하는 거고, 본인이 보수적이면 290대 포기하고 295대까지 기다렸다가 공략을 하는, 예,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고요. 저가를 깨면 이게 이제 이격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내려오냐? 이격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T20 마이너예요. 273.47이에요. 273.47. 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개방된다는 얘기예요. 예. 273.47까지는 기본적으로 개방되고, 지금 하단선의 위치는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맥스예요. 제 기준에는 267.70. 그러니까 270도 붕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래로 밀어버리면 270 언더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0월달이 되잖아요. 악재가 뜨는지를 보세요. 악재가 뜨면 반영하기 좋아요. 악재가 뜨면 반영하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검토를 해보세요. 자, 일봉. 예, 이렇게면 하방이에요. 일봉은 하방입니다.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면 하방 구조가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하방이어도 종가까지는 감아 올려야죠. 주봉에 이격이 있으니까 감아 올려야 됩니다. 감아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버티느냐, 밑으로 가느냐. 밑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봉의 목표가로 내려가는 거고, 예, 버티면 가고 싶은 자리가 이제 290과 295 양쪽으로 나눠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물 볼게요. 선물은 뭐 그 가격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280.5.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예. 근데 이 선물은 만기가 있잖아요. 만기가 있어서 봉이 유한해요. 유한. 예. 코스피 200 지수나 코스피 지수는 뭐 거의 뭐 2000 몇 년도부터 봉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프를 그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예. 자, 악의 제3자님, 일봉상 하락 시작하면 감아 올려야 한다는 소린가요? 떨어지려면 전봉 종가까지는 감아 올리고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일반적인 관점이라면. 예?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 일봉상 하락하려고 해도, 예, 주봉이 일단 감아 올려야 되잖아요. 이격을 해소해야 되니까. 그래서 2포가 내려서 시작해도, 종가까지는 감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분기봉. 분기봉이 뭐냐면, 이따가 제가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다른 걸로. 그걸 보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지금은 그냥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더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상단선은 한 295.75 정도 되고요. 밑으로 빠지면 258.41 정도 돼요. 그러면 258과 296, 예, 요 정도 박스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월봉은 그 정도 박스권 내에서 일단 움직일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건 뭐 크게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에서만 얘기를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이격이 벌어졌죠? 여기까지 올라야 돼요. 그러면 283.65까지는 땡겨야 주봉이 매도를 하든 말든 할 수 있어요. 그 아래에선 매도 영역이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장대 음봉으로 그냥 내려가면 하는 수는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감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까지는 감아야 돼요. 떨어지려면 283.65. 예, 많이 감으면 여기까지 289.9이니까 예, 여기도 290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밀면 269.69까지 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격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의 위치는 한 275.15니까 275 언저리로 보여요. 자, 여기까지 설명됐죠? 예. 뭐 일봉은 개파락이니까 딱히 할 얘기 없죠. 예.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매수 포지션을 가져갈 거냐 매도 포지션을 가져갈 거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일봉상 전봉 저가 깨면 매수 포지션은 버리는 거예요. 버려요. 예, 양봉이 나면 그 다음날 다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가를 깨고 양봉을 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야, 저가 깼을 때 매수했으면 돈이 됐잖아. 그건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든 마시든 그건 제가 관여할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저가를 깨면 일단 밑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은 가져가지 않고 일봉이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 그 다음날 상황을 보고, 예, 화요일이죠. 월요일날 우리 휴장이니까 화요일에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이제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냥 흘러내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은 매도자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흘러내리는데 매도자는 딱히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일봉 말고는
예, 지금 매도자가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갈 틈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매도자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 라고 보여져요. 자, 여기까지 설명됐죠? 그 다음에 고버스. 네, 고버스인데, 자, 코덱스 먼저 볼게요. 0.67%가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1.134%, 0.134%라, 아니다, 1.34%, 1.34%잖아요. 1.34%가 상승한 거라 지금 현재 고버스 가격에서 1.3을 곱해요. 1.3을 곱하면 지금 고버스 가격은 3,870원이에요. 3,870원에 1.34, 1.3. 네. 그러면 3,920원입니다. 자, 코덱스는 3,920원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타이거는 얼마냐면, 자, 타이거는 지금 4,060원이에요. 4,060원에, 예, 1.3이죠. 그럼 얼마냐? 4,110원입니다. 자, 현재 미국 증시에 따른 야간 선물 변동폭만 반영했을 때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내리면 개파락이 더 심할 거고, 반대로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오르면 지금 제가 분석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방송을 해야 되니까 추정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부득이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만 감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3,920원. 자, 보세요. 예, 이렇게 되면 위는 얼마까지 열린다? 4,400원. 예, 위는 4,400원까지 열려요. 자, 고덕수. 예, 4,400원.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목표가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격이 해소되는 가격은 3,625원. 예. 그 다음에 하단선의 위치, 이게 매수가잖아요. 매수가는 3,520원. 그러니까 매수하려면 지금 한참 내려야 되죠. 네, 생각하신 것보다 하락폭이 깊어요. 고버스로만 봤을 때는 하락폭이 꽤 깊다예요. 최대가 3,625원이에요. 최대가 지금 3,870원인데 245원 245원이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하방 보기 어렵겠죠. 네, 지금 구조에서는 공격적으로 하방을 봐야 될 이유가 제 생각엔 크지 않아요. 네,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조정이 안 오고 간다, 그러면 이게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테스트 해볼게요. 4,800원. 예, 4,900원. 이 정도. 그러니까 그냥 올라갈 거면 4,900원까지 가야 돼요. 예, 이 정도. 4,900원까지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아래 꼬리 없어도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제가 매수가를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이격이 해소되는데 3,625원까지 내려야 되고 매수가는 3,520원이다. 그건
선행 정보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와야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그냥 고가를 뚫고 달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야 정상이다? 4,900원이야.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냥 아래 꼬리 안 그리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목표가가 4,900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의미예요. 네. 지금 상태에서 대충 내리다가 3,620원도 안 와. 네? 3,620원은 뭐 커녕 3,700원 언더로도 안 와. 네. 그러고 나서 위로 올라간다? 그거는 후행으로 차트를 그리겠다라는 소리니까 그렇게 그릴 경우 4,900원까지 가야 돼요. 4,900원. 됐죠? 네? 그냥 올라가면 4,900원인 거예요. 저 욕하면 안 돼. 네? 야, 네가 3,625원 온다 그랬잖아. 매수가는 3,520원이라면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건 선행으로 갔을 경우고 악재 뜨면 그냥 달리는 거예요. 악재 뜨면 그냥 달려서 4,900원까지 가야 돼요. 이 구조를 만족하는 차트를 그리려면 4,900원까지 다이렉트로 가야만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접수되셨죠? 자, 선행으로 가면 매수가 3,520원, 이격이 해소되는 최대값은 3,625원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기본적으로 구조가 안정적인 형태가 되는데 그냥 달려! 그냥 달려 그러면 어디까지 간다? 4,400원이 아니라 4,900원까지 달려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악재가 떠가지고 막 쭉쭉쭉쭉 가잖아요? 그러면 4,400원에 파시면 안 돼요. 4,900원까지 갈 거니까. 자, 4,900원? 이거 어디서 봤지? 그죠? 이 4,900원 어디서 봤어요? 잘 보세요. 4,900원이 어디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뭐라? 여기 있네. 그죠? 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는지요? 예? 자, 곱보스 차트가, 월봉 차트가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이격이 벌어져 있는데, 얘가 이걸 해결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위로 가. 위로 가면 뭐라고요? 4,900원 이상으로 가야 된다고요, 지금. 이격이 큰 거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일반 짜잘한 봉으로는 이격을 메꿀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건 기본적으로 그 이동평균 자체가 20이에요. 20. 오면 땡기면 5분의 1만큼 커버돼. 근데 이건 20이기 때문에 땡겨도 20분의 1밖에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커버되는 공간 대비 20배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공식으로 보면. 그래서 뭐라고요? 4,900원까지 가야 된다고. 4,900원. 4,900원 위에 뭐가 있어요? 이동평균선? 이게 60선이죠? 60 이동평균선이 있다. 그러니까 달리면 어디 간다? 62편 간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전략이에요. 나는 보수적인 투자자다. 그러면 3,600원대, 3,625원, 3,520원의 가격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그냥 내달려? 그러면 4,900원까지 노리는 건데, 4,900원을 노리고 매수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저는 담보할 수가 없어요. 왜? 선행으로 움직일지 후행으로 움직일지 저는 그건 몰라요.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판단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건 돈이 결정할 내용이지 제가 결정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결정하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네가 4,900원 간다고 해서 나 매수했는데 3,625원 밑으로 내려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그때를 대비해서 이 얘기를 다 해드린 거예요. 제가 이격 해소하는데 3,625원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렇게라고 핑계를 댈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잘 하세요. 선행을 쓸지 후행을 쓸지는 투자자의 판단 영역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버스를 들고 있잖아요. 안 팔아. 3,625원을 오든 3,520원을 오든 안 팔아. 저는 4,900원을 기다려요. 잘 설명이 되었나요?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4,900원을 넘어가면 그때는 매도 고민한다. 심각하게. 네. 얼마나 거기서 윗꼬리를 더 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4,900원에서 맞고 바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4,900원을 넘어서 올라갔다가 종가만 4,900원으로 내려오느냐,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4,900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머릿속에는 매도라는 두 글자만 새기겠습니다. 거기서 신규로 매수할 일은 일체 없다. 지금도 사실 이 가격에 매수할 생각은 저는 없어요. 저는 이렇게 공격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격성이라고는 쥐꼬리만큼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유 물량을 들고 가고, 그렇게 시세를 내주면 진짜 고맙게 팔아야죠. 3,800원짜리가 4,900원을 가면 1,200원이 오르는 건데, 진짜 고맙죠. 진짜 고마운 거예요. 자, 4,900원 계산해 볼까요? 4,900원에서 3,870원을 빼요. 3,870원을 빼면 1,030원이에요. 이걸 3,870원으로 나누면 26%예요. 그러면 13%가 내려야 되죠. 13%가 내려야 되는데 281에서 13%가 내리면 얼마냐? 0.13%면 87, 그죠? 0.87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244죠. 244. 네, 그럼 맥스 값이죠. 그죠? 코스피 200 지수로 했을 때 맥스 값이 240이었잖아요. 240.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고버스가 5,000원을 간다는 얘기는 240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240. 예? 코스피 200 지수로 240을 찍으면 대충 5,000원일 것 같아요. 대충 5,000원. 예, 제 머릿속에 있는 계산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악재가 뜨면 코스피 200 지수로 240 정도를 찍을 수가 있는데, 거길 찍으면 고버스 가격은 5,000원 간다. 5,000원 가면 던진다는 거죠. 그러면 5,000원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만족할 수치예요. 그 정도면 뭐 대단히 감사하고요. 뭐 저만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닐걸요? 여기 감사할 분들 엄청 많아요. 지금 수익에서 30%가 늘어봐요. 지금도 100%인데, 그죠? 지금도 100%잖아요. 지금도 100%인데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이번에는 타이거. 타이거는 4,110원이에요. 제가 막 이거 고버스 분석하면서 맨날 4,000원 얘기 막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무슨 헛소리 하는 인간이냐, 이런 반응이었어요, 사실. 2021년 초반만 해도 4,000원 얘기하면 정신 나간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고버스 게시판에 이거 굉장히 좋다, 들고 가시라, 그런 얘기 쓰고, 이거 4,000원 갈 겁니다 라고 막 글을 쓰면 어디서 XX 같은 게 와가지고 헛소리 늘어놓는다 이랬는데, 지금 3,870원이에요.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자,
지금 기본적으로 목표치는 4,625원 정도 되고요. 이격을 해소하려면 그쵸? 3,800원. 그다음에 하단선의 위치는 3,695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가 이제 거래에 적합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래에 적합한 가격이에요. 거래에 적합한 가격. 근데 이게 문제는 그냥 쳐올리면, 여기도 똑같이 그냥 쳐올리면 어디까지 가나 보자고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5,075원. 그러면 목표가가 5,075원이고 여기도 종가를 5,075원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오르면 이건 그냥 하단선이 붙어버렸어. 아니다. 여기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하면 안 되죠. 네. 여기서 해야지. 5,075원. 죄송합니다. 5,075원. 예. 그 다음에 5,075원이고, 여기는 4,110원입니다. 자, 저가도 4,110원이겠죠? 이렇게 그리면, 이격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찍어야 된다고, 여기 4,020원. 그래서 전종가는 찍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예? 전종가는 찍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주봉에서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봉 종가까지는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만큼의 아래 꼬리는 필요해. 그만큼의 아래 꼬리는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아래 꼬리만 딱 그리고 위로 갔다. 그러면 이게 대박 나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다시 4,110원 주봉 가보겠습니다. 네. 4,110원.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격 해소하려면 여기까지 내려야 돼요. 예. 3,980원. 여기까지는 조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종가. 그죠? 최소한 종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일정 부분은 가져가야 돼요. 이게 월봉상 이격을 해소 안 하더라도 주봉 가까이는 거의 해결하는 척 하다가 당겨야지. 그럼 어디까지 간다? 예. 4,400원 정도요. 그럼 다음 주에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중간하게 아래 꼬리 그려놓고 4,400원까지 가는 거예요. 최상. 네, 최상입니다. 그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최상이에요. 자, 일봉은 이렇게 하면 하단선이 종가 있죠. 그러면 이 스토리에서 봤을 때는 일봉만 봤을 때는 전종가, 그 다음에 아까 주봉은 이격 해소해야 되는 범위가 컸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해소하고 나서 올라가는 게 어쨌든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월봉은 아까 보여드렸던 선행과 후행 중에 어떤 걸로 갈지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파생판의 흐름만 보면 선행일 확률이 더 높아요. 선행일 확률. 후행일 확률보다 선행일 확률이 더 높아요. 왜? 개인 풋 매수, 외국인 풋 매도에 외국인 선물 매수잖아요. 그것도 2조 원이 넘었어.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선행에 가까운 어쨌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후행으로 움직이는 한이 있어도 지금 현재 데이터만으로 봤을 때는 선행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려면 굉장히 집중력을 많이 갖고 보셔야 돼요. 아니면 외국인이 진짜 선물을 미친듯이 매도 치든가. 그죠? 적어도 옵션은 포기하더라도 선물 매도는 미친듯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들고 있는 2조 원 넘는 거 다 팔아야지. 그래야 가죠.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선물 매수로 붙들고 있으면 저는 선행 쪽으로 더 무게가 기울 거라고 보고요. 근데 뭐 한 2, 3일 내에 지금 들고 있는 선물 매수를 싹 다 정리한다 그러면
트릭이구나 생각하고 후행에도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다만 선행과 후행의 정보를 모두 제공해 드리는 이유는 그러합니다. 자, 이제 곧버스까지 보여드렸죠? 1시간 지났습니다. 20분 안에 나머지 것도 다 해야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에는 미국 증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잘 들으시면 생각보다는 재밌어요.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분만큼은 재밌게는 못해도 그렇게 재밌게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렇게 실제로 증시 보는 거랑 비교해 보시면 나름대로 이렇게 응용해서 대입해 볼 만한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건 감안하시고 보시면 볼만해요. 물론 이제 돈을 벌어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 돈을 벌어 드리는 방송은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다오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1시간 반 안에 끝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목표는 1시간 반 안에 끝내는 거예요. 끝내야 돼요. 너무 길면 들으시는 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자,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로 가요. 2008년, 예, 2008년으로 왔습니다. 2008년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해예요. 예,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해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종가가 낮은 데 있다가 양봉으로 상승하고 음봉으로 쳐맞고 장대 음봉으로 내려꽂으면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뚫었어요. 자, 종가가 낮은 데 있다가 양봉으로 종가를 올렸다가 음봉 내고 급락해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뚫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와 있냐? 2008년도 6월달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2020년도 9월은 예, 2008년도 6월과 거의 흡사해요. 지금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음봉으로 찍어 누른 거 똑같잖아요. 찍어 누른 거 똑같아. 그리고 그 전봉에서 볼린저 밴드 5 상단선 쳐맞고 내린 것도 똑같아. 그죠? 요거 파란색 진한 거, 굵은 거, 요거 딱 맞고 음봉 났죠? 여기도 요거 파란색 진한 거, 요거 맞고 음봉 났어. 그리고 나서 내리꽂아가지고, 예,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뚫은 거 똑같아요.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남은 3개월 동안 봉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고요. 예, 지금이 2008년과 같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 비슷해요. 지금 흐름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자, 보세요. 거의 똑같아요. 네, 똑같잖아요. 예? 이게 지금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밑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릴 수 있고,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밑으로 쭉 내렸다가 위로 쭉 올렸다가 이렇게 십자로 딱 끝날 확률. 예? 밑으로 쭉 내렸다가 위로 쭉 끌어올렸다가 십자로 딱 끝내면 요거랑 똑같죠. 예. 그리고 위로 올라갔다가 다음 달에 위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 달에 다시 밑으로 내려꽂는 그런 형태의 차트가 그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유추죠, 유추.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러면 딱 그러니까 내년 초에 예, 작살 나는 거죠.
그쵸? 자, 십자봉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밑으로 한 번 빼고 또 저가 깨고 마감하는 거죠. 자, 이게 잘 보세요. 요거 이렇게 합치면 한 동기예요. 여기 10월, 11월, 12월에서 연말까지 가장 낮은 데서 끝나는 거지. 이해되세요? 10월 달에 바닥 그렸다가 11월 달에 고점 찍었다가 12월 달에 바닥을 다시 그려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을 연결해서 보면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끝났어. 그럼 내년 시작할 때 쏟아지는 거죠. 그게 이봉이에요. 자, 그러면 시나리오상으로 두 개를 고려할 수 있어요. 그냥 쏟아진다. 다음 달에 그냥 쏟아지는 케이스가 하나, 그거 말고 지금 이익 벌어져 있으니까 십자봉 그리고 두어 달 질질 끌다가 12월 말부터 내려가지고 1월 달에 쏟아지는 방법.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상태에서는 보여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쏟아질 거냐, 내년 1월 달에 쏟아질 거냐, 그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닥은 아니에요. 지금 상태에서 바닥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직 바닥 안 왔어. 됐죠? 자, 이게 다우고, 그 다음에 주봉으로 비교해 볼게요. 주봉. 다음에 주봉. 이것도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보세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이건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동영상이 과거에 있다니까요. 8월 19일인가? 그때 만들어진 동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때 제가 이렇게 비교해드리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한 건 아니니까. 보세요. 자, 한번 내리꽂고 한번 올렸다가 또 내려꽂고 기술적 반등했다가 다시 저점 깨고 확 쳐올려요. 그죠? 그러니까 역N자죠, 이게. 역N으로 내리고 W로 반등하는 거죠. 자, 여기도 내렸다가 기술적 반등하고 내렸다가 기술적 반등하고 W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흐름과 여기까지의 흐름이 완전 똑같아요. 그려놓은 차트 자체가 완전 판박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이렇게 내렸다고요. 저점을 깨고 이렇게 내렸다고.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2008년도에는 저점을 깨는 봉이 나왔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진짜로 나왔잖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의 흐름과 얘의 흐름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얘가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온 흐름과 얘가 고점 찍고 내려가는 흐름이 똑같아. 보세요. 이걸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금의 흐름은 마치 2008년도에 봉이 움직였던 상황과 거의 90% 이상 싱크되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움직였냐 보세요. 그때 보시면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먼저 왔어요. 기술적 반등이. 그쵸? 기술적 반등이 먼저 왔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어렵습니다. 이거 갑서인가요? 갑서? 이게 지금 한자랑 안녕한 게 지금 대학교 들어갈 때 이후로 한자 공부를 안 해봐서 30년 됐어요. 30년. 그냥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올 거냐 말 거냐 이걸 모르겠어요. 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하방을 보기에는 좀 아쉽다. 길게 보면 하방으로 보인다.
길게 보면 하방으로 보이는데 이게 바로 내려갈 거냐 이걸 모르겠어요. 자, 2008년과 비교했을 때는 이렇다. 이렇다요. 지금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16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8월 19일자 동영상일 거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 8월 19일자 동영상 제목이 뭐더라? 뭐가 저점일까?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있어요. 그 동영상을 보시면 대충 이 동영상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세요. 주봉은 이랬다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사실 얘가 아니야. 나스닥이지. 자, 얘는 이제 안녕하고요. 안녕하겠습니다. 안녕.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종가만 볼게요. 종가만 보면 여기가 제일 높고 여기가 제일 낮아요. 중간에 어디 있냐면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죠. 자, 여기가 제일 높고 쭉 내려가다가 상승하는 척 하다가 다시 내리고, 여기다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척 하다가 또 내렸는데 여기가 제일 낮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종가는 여기가 제일 낮아야 돼요. 종가가 여기가 제일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만들어진 가장 낮은 종가보다 낮아야 되기 때문에 11,028 보다 낮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11,028보다 낮아야 된다고요. 자, 다음. 자, 상단선 여기 있죠? 상단선이 여기 있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상단선을 찍기 위한 상승하는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거 보여드린 거예요. 다우지수 가다가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거고. 자, 요거 이해되셨죠? 요거 이해되셨으면 주봉으로 보시면 돼요. 주봉으로 봤더니 결국에는 그러면은 11,028을 못 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11,028이 어디 있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고기 맞고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11,028을 맞고 떨어진 거잖아요. 그거는 6월달에 종가를 넘을 의지가 없었다고. 주봉의 상단선을 맞고 떨어졌다라기보다는 6월달에 종가를 넘길 생각이 없기 때문에 6월달에 종가를 넘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거길 맞고 떨어진 거예요. 이건 이해되셨죠? 왜 저 자리가 매도 칠 거면 딱 매도 치기 좋은 자리인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제가 진짜 골 때린 정보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자, 시가였을 때 상단선의 위치가 얼마였냐면요. 11,068.76입니다. 속이지 않고. 자, 11,068.76이요. 그러면 이 11,068.76을 찍은 날짜가 언제일까? 보세요. 월요일의 고가는 11,024예요. 안 찍었어. 화요일의 고가는 11,040입니다. 안 찍었죠. 근데 수요일에 11,102를 찍었어.
무슨 얘기예요? 수요일날 찍었다고. 수요일날 주봉의 상단선을 딱 찍고 나서 그때부터 내렸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에 주봉의 상단선을 안 찍었던 거죠. 수요일날 찍고 나니까 그때부터 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들 찍을 자리 다 찍는구나 진짜. 악랄하다.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예, 여기까지 이제 설명됐어요. 자, 그러면 왜 더 뺐을까? 여기만 안 넘으면 되는데 왜 더 뺐을까? 그 설명을 드리려고. 자, 이걸 제끼고 이번엔 뭘 본다? 수큐. 네. 수큐를 보겠습니다. 10시 15분. 빨리빨리 해야 돼요. 할 얘기가 더 있어요. 자, 여기는 이건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잖아요. 여기는 종가가 내려가는 흐름이고 여기는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근데 올라가는 흐름에 보시면 얘가 여길 넘어야 돼요. 여길 얼마? 58.84. 그죠? 여길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으로 보면 11,028만 안 넘으면 되는데 SQQQ로 보면 58.84 위에서 끝나야 정상이라고요. 종가가 얼마예요? 61.3입니다. 61.3. 예. 근데 이전 방송 보세요. 이전 방송 보시면 그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거 45불 안 가면 58.84 위로 간다. 그 얘기가 적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봉을 가지고. 자, 여기에 바빠요, 바빠.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끄고, 예, 요것도 끄고, 이게 지금 제가 쓴 책, 예, 킹덤 오브 차트에 나오는 최고가 모드와 최저가 모드의 이해편이에요. 보면 여기 써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디 있냐? 빨리 나와라. 시간이 없어요.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가 보여야 되는데요? 어디 갔지? 더 위에 있나 보네요. 이런. 잠깐 위로 올라가 볼게요. 그래프를 보셔야 되는데. 그래프가 어디냐? 오? 여기가 아닌가? 투심으로 된 그래프가 있는데? 아, 이거 다음에 보여드려야겠다. 이 책의 그 구조가, 여기 있다. 예, 이거예요. 이게 최저가 모드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 심도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 예, 봉도 최저가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나스닥 월봉의 종가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 위에 아마 최고가도 있을 겁니다. 예, 최고가 모드는 이게 투심이 계속 올라가는데 봉이 최고가를 넘지 못하고 빌빌대다가 어느 순간 고가까지 간다는 얘기죠. 요거는 SQQQ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실제로 책에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예, 이게 이제 논리를 알고 싶으시면, 예, 책을 참고하시면 돼요. 자, 한 10시 19분이죠. 이제 얘기할 거는 제가 이제 요새 대충 공부하고 있는 일목균형도예요. 일목균형도.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새로 오신 분 있나요? 오늘 새로 오신 분. 나는 오늘 새로 왔다. 새로 오신 분이 있으시면 지금이 75명 보시고 계시거든요. 이럴 때 저기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잠깐만요. 75명 정도. 유가 인버스요? 저는 유가를 잘 몰라서 이것도 오랫동안 좀 관찰을 하고 나서 설명을 해야 조금 더 낫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보고 설명을 해봐야 오랫동안 보신 분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안 그렇겠어요? 매일매일 보시는 분이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하지. 전혀 관심 없는 종목을 뜬금없이 열어본다고 해서 얼마나 적중률이 있겠어요. 자, 지금 75분인데 이럴 때 빨리 광고해야 돼요. 제가 운영하는 저기 오픈 채팅방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놀러 오세요. 지금 480명 있어요. 480명. 안 떠나시고, 그게 안 좋은 거죠. 개인이 지금 풋옵션을 풀매수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대박 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만기까지는 한번 사고 한 번은 치긴 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안 치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언제 치지? 치지 않을까요? 한 번은 강하게 칠 것 같은데. 자, 이제 여기다가 제가 일목을 적용해 볼게요. 일목균형도. 자, 제가 일목을 공부한 지는 2달도 안 돼요. 믿지 마십시오. 참고 삼아 보세요. 제가 볼린저 밴드나 투자 심리도를 공부한 거는 16년 됐어요. 16년. 제가 지금 그 화면에 보여드리는 차트는 제가 16년 동안 공부해서 보여드린 그 차트니까 뭐 눈 감고도 보이죠. 근데 이제 일목은 뭐 2달도 안 된 거니까 가볍게 보세요.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올랐다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올랐다가 내려가고 있는데 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은 어쨌든 진로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갈 거다 라는 거고요. 구조 자체가 지금 여기 있죠.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잠깐만요. 이걸로 하면 안 돼. 자, 지금 요 자리가 그 기준선 26자리고 요 자리도 기준선 26자리예요. 그러면 요 후행 스팬이 얘랑 만나야 돼요. 얘랑 만나야 되는데 기준선 26이랑 만나야 되는데 천천히 만나면 325만 안 넘으면, 아니 322만 안 넘으면 돼요. 천천히 이렇게 가도 돼. 이해되셨죠? 이렇게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도 된다고요. 322만 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옆으로 가도 상관없다고요. 근데 빨리 갈 거면 여길 뚫어야 돼요. 261. 여기에요. 여기니까 앞으로 지금이 9월이고 10월, 11월이잖아. 11월 안에 갈 거면 260 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11월 안에 갈 거면 260 밑으로 내려가야 이게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빼면 감아올리죠. 더 빼면 아마 감아올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방을 보신다면 260까지는 노려볼 수 있고 260을 넘어가면 이게 언더슈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은 하방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하방을 정리만 하는 거지 그 밑으로 하방 잡았다가 감아 올리면 한동안 개고생하는 거죠. 이게 올랐다가 이렇게 다시 내릴 거니까. 자, 밑으로 쭉 내렸다가 감아 올리면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예,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아직 목표가는 안 온 거예요. 네. 목표가는 안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안 왔다. 지금까지 이거 보고, 어쨌든 일목은 이거 보고, 아, 여기까지 빠지겠구나. 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거기까지 왔어요. 신기해요.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랑 여기거든요. 268에서 261. 요 영역을 뚫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로 쭉 가고 있으니까, 야, 이거 일목 되게 재밌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거를 다시, 곧버스 말고 인버스로 볼게요. 인버스로 보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아, 여기를 가야 돼요. 여기 6,500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수로는 코스피 200 지수로는 260만 깨면 되잖아요. 코스피 200으로는 260만 깨면 구조적으로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아니야. 얘는 지금 가격에서 6,500원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6,500원이요. 6,500원에서 현재가 5,445원. 이걸 빼면요. 1,055원이 빠져야 돼. 1,055원이 빠져야 되니까 이거를 만약에 5,045원, 5,445원으로 나누면 19%가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19%가.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인버스가 그 기준선 26을 만나려면 20%예요. 20%. 거의 20%가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가능한 거예요. 그쵸? 그런 상황이 가능한 거라. 지금 환경이 달라요. 코스피 200 지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과 이 인버스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하락이 오면 깊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20% 내려야 되잖아요. 20%. 그러면은 281에서 20%를 빼볼게요. 곱하기 0.8. 얼마냐? 224예요. 그래서 이게 내리면, 그죠? 지수가 내리면 생각보다 좀 타격이 큰 형태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인버스 차트는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격 해소했잖아요. 이거 봐요. 아니, 이격이란다. 이거 여기 골드 났잖아요. 골드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도 여기까지 골드 나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골드가 나야 돼요. 그러면 요 안에 6,500원을 가야 되니까 20%의 추가 하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220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인버스로 봤을 때 노리고 있는 자리는 코스피 200 지수로 220 정도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요. 그걸 감안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상방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짝 밟아가면서 가셔야 돼요. 얘네가 진짜 이거를 골드를 내면 골치 아파요. 근데 여기 1차로 골드 났어요. 지금 봉이랑 기준선 26은 골드가 났기 때문에 그 다음 타겟이 이거예요. 후행스팬이랑 기준선 26 골드 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얘가 바라보고 있는 건 6,500원이에요. 곧버스는 여기 7,500원, 7,200, 7,300원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게 파동을 어떻게 그릴지를 모르겠어요. 파동을. 어차피 파동을 그리면서 갈 거잖아요. 고버스가 오르더라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갈 건데, 그 파동의 폭을 모르니까 이제 아리까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5,000원대에 내릴 거라 그랬잖아요. 5,000원대에 한번 내리고 다시 조정 주면 이제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 보려고요.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가서 다시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목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목표치가 높아요. 예? 제가 계획했던 목표치보다 일목이 훨씬 더 높은 목표치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거 지식이, 일목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기대치를 가져갈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글쎄요. 100% 신뢰하기는 어려운 거죠.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상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한 발 물러섰으면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려갈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데미지가 굉장히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방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하실 때는 항상 전봉 저가가 지켜질 때만. 이해되셨죠? 주봉이 지난주 저가를 지킨다 그러면 살 수 있고, 월봉이 지난달 저가를 지켰다 그러면 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저가를 붕괴하면 일단 무시하고 그 봉은 버린다. 주봉이 전봉 저가 깨면 그 주는 매수 안 하고, 월봉이 전봉 저가를 깨면 그 달은 매수 안 하는 거죠. 그게 정신 건강에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할 내용은 다 한 것 같아요. 내일도 휴일이죠. 내일도 휴일인데 일단 지금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품매도랑 개인이 가지고 있는 품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 매수 때문에 옵션 만기일까지는 좀 짜증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고버스는 사실 뭐 흔들어도 사실 큰 피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SQQQ는 흔들면 데미지가 커요. 그래서 일단 SQQQ는 내일 프리장에 지금 61.3불인가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높은 시세를 주면 저는 정리를 할 거예요. 뭐 더 올라가든 그건 이제 제 관심사가 아니고 일단 정리를 하고요. 조정을 얼마나 주냐에 따라 재매수 여부는 한번 고민을 해볼 생각이에요. 재매수 여부를 고민할 건데, 그 재매수를 SQQQ로 할 건지 아니면 고버스를 할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고민을 해보고 그냥 날아간다. 팔았는데 굉장히 잘 오르더라. 그러면 들고 있는 고버스 수익만 증가하는 거니까 그것도 뭐 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SOXL을 빼면 제가 이번 주에 올리려고 했던 분석 자료는 다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끝나면 SOXL까지 마저 올리고 오늘은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에 필요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은 따로 내일 정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